자, 16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시니의 부파 대표작을 한 작품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세비야의 이발사하고 이제 라체네렌톨라라고 이제 신데렐라와 더불어 이 로시니의 3대 부파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실제 전문가들은 이 작품을 이제 가장 로시니다운 작품이라고 이렇게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 세비야 이발사나 신데렐라보다 더 로시니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작품과 달리 로시니의 다른 작품과 달리 자기 표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시니가 만든 제대로 된 오페라 부파 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뭐냐 그러면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입니다. 그 알제리와 이탈리아는 이제 지중해 사이를 두고 이렇게 있는 그런 두 나라입니다.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2015년에 공연한 작품이고요. 안나 보니타티부스라는 이제 이 메저 소프라노가 아주 열연한 그런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품 자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제 영상들의 거의 전부의 이제 오페라 자막은 곡 클래식의 이제 자막 자료실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100여 작품의 이제 그 한글 자막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단순한 한글 자막이 아니고 이제 한글 대본이죠. 한글 대본인데 대본이 이제 원문하고 이제 이렇게 대역본입니다.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이제 그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게 한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실제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어에 이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글 대역 대본을 이제 가지고 자막 작업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가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제서야 느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알제리의 이탈리아인의 자막은 한글 자막은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 고 클래식이나 이제 그 클래식 사이트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이 한글 대본을 좀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대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아예 이참에 대본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오기를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원본 리브레토를 구해가지고 이걸 이제 세 개 번역기로 다 돌려봤습니다. 구글 네이버 파파고하고 요즘 이제 카카오 번역기까지 동원해서 해봤는데 이게 사실 그 이탈리아어나 이제 그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어는 이탈리아에서 한글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기 자체가 영어로 번역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그 귀신 알아 까먹는 소리만 나오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걸 이제 제가 대사로 자막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번역기에 나온 그거를 뭐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오페라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오페라 그 대사를 일일이 다 하나씩 들으면서 지금 그 번역기에 나온 그 잘못된 내용을 가장 매끄럽고 내용에 맞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요번에 제가 이제 주말에 3일을 전부 다 이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나름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국내 한글 대본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페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정도로 내용 전달이 가능한 그런 대본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를 제가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기를 토대로 해갖고 제가 이제 오페라 내용을 잘 아니까 오페라 대사 하나하나를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장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물론 이제 이탈리아어 어학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원문 리브레토를 보고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만든 걸 보시면서 아, 이 무슨 번역을 이따위로 했냐고 이렇게 묻고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번역이 아닌 장문이라는 뜻은 제가 전체 이제 뭐 사실 오페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제가 번역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제 자막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 지금 고 클래식에 굉장히 많은 한글 대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쭉 대본 작업을 보면은
사실 이 오페라 대본을 만드는 게 이게 의학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번역을 한 거하고 오페라를 이해를 못하고 이제 대본을 만든 거하고는 제가 봐도 이렇게 눈에 띄어요. 제가 좀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그 대본을 그대로 쓰긴 했는데 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오페라의 이 리브레토 한글 대본을 번역하는 거는 완벽하게 오페라를 이해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고 아름다운 그런 대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금 알제리아 이탈리아 여인의 모든 자막은 사실 제가 이탈리아 원어를 지금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대사 상황을 일일이 이제 고려를 해서 가장 매끄러운 내용으로 바꿨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과 이 번역이 오류가 있음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시비를 안 걸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제리아 이탈리아 여인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그 로시니의 초기 작품입니다. 21살 때 만들어진 작품이고 실제 세비야 이발사보다 거의 3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부파로서는 거의 초기 작품입니다. 지금 이 조코소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제가 조코소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 드라마 조코소는 부파와 세리아의 그 중간쯤 형태인데 사실 알제리아의 이탈리아 여인은 뭐 굳이 조코소로 구별을 안 하고 오페라 부파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부파에 가깝습니다. 제가 봐도 세리아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그 대사 처리라든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제 그 연기 내용을 보면은 이건 완벽한 부파다. 조코소로 분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부파에 가까운 조코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그 세비야 이발사와는 달리 이제 그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그치만 이제 음악의 형태는 로시니 크레센도나 뭐 이런 형태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세비야 이발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가 말씀드렸다 그랬죠?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하고 뭐 세비야 이발사, 신데렐라 세 작품은 내용만 틀리고 음악은 같은 그런 오페라다고 뭐 그런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음악적인 성향은 좀 비슷합니다. 이 1813년에 그 베네치아 산 베네테토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이게 이제 각막이 4장으로 구성된 2막 8장의 이제 오페라 부파입니다. 드라마 조코소에 가까운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러니까 로시니의 이제 제대로 된 오페라 부파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 부파 작품들은 이 파르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단막이나 아주 짧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페라로서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갖췄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갖춰진 오페라 부파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가장 로시니다운 오페라다. 뭐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자기 표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본을 안젤로 아넬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16세기에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그 술탄이 있습니다. 그 술레이만이라는 술탄이 유럽 여성을 이제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 록셀란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그 밀라노 여인이 그 해적한테 납치돼 가지고 하렘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극적기로 구조된 그런 내용이 또 바탕으로 했고 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한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대본가의 어떤 창작입니다. 실화를 기초로 쓴 창작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에 보면 후궁 탈출이라는 그런 작품 있지 않습니까? 여기 후궁이라는 말이 하렘입니다. 이 후궁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 궁전에서 손님이나 외지인들을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별도의 별궁을 이제 후궁이라고 하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모차르트 후궁 탈출을 소개할 때 잠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로시니를 위한 대본은 아니었고요. 1808년에 이제 다른 오페라 작품의 대본으로 제공을 했다가 그 작품이 이제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대본이 이제 로시니한테 다시 넘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로시니의 초연은 이제 대성공을 한 겁니다. 1813년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공연을 하다가 1830년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공연이 뜸해지다가 이제 거의 100년에 가까운 후에 20세기 초에 이제 공연이 재개된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뭐 짤츠부르크에서도 원래 공연을 했었고 공연이 좀 잦은 편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 이제 벨칸토기 때문에 그 성악가들의 기교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작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해적이 나옵니다. 이게 바르바리 해적이 사실 역사적인 이 바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유럽과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알제리의 알제라는 도시하고 이제 튀니스,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그 해적 활동이 엄청나게 이제 기승을 부른 거죠. 바르바리 해적이죠. 요즘 이제 우리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아주 규모도 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아프리카가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이에서 분명히 차이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이 특히 서부 유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해안이나 이 배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사람이고 이제 재물이고 무자비하게 약탈을 한 그런 해적들입니다. 거의 이제 포르투갈 그 중부터 이 서부 유럽 전체, 이탈리아, 뭐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뭐 그 당시에 해안 지방에서는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적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신매매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슬람 교도가 이제 주축이 된 그런 건데 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납치해 갖고 노예로 팔고 또 재물은 재물대로 이제 납치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에서도 이사벨라의 그 남자친구인 린도르는 또 사실 한 3개월 전에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이 해적한테 이제 잡혀서 지금 알제리의 그 태수 밑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이 그게 오페라의 끝이 이제 그 린도르가 하고 이사벨라가 자기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무스타파 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탈리아 노예들을 다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시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많은 유럽인들이 다 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돼 가지고 결국 이제 인신매매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어떤 보면 극명한 어떤 수준 차이가 결국은 이제 이 해적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 같아요. 보면 이제 그 이 16세기 중반까지 이게 극성을 했다가 도저히 이제 유럽 국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해상에 유럽의 해군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뭐 병기도 막 현대화시키고 군함도 이제 막 정예화시키고 하니까 이제 뭐 이 해적들이 사실 뭐 일대일로 붙어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해적들의 이제 그 힘이 약화됐다가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하던 그 18세기에 이제 미국한테 뭐 이 통행료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1차, 2차 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바르바리 전쟁이 미국과 이 해적들이 속한 그런 나라들하고의 어떤 전쟁에서 사실 두 번 다 이제 미국한테 패하죠. 그러면서 이 해적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뭐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지금 오늘 오페라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있으니까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나오는 무어인들, 이 무어인들이 그 스페인 남부하고 이제 이 지브롤터 해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모로코의 북쪽에 사는 이제 이슬람인들을 특히 그렇게 불렀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복장이 이렇습니다. 그 이 바르바리 해적 그 복장, 그리고 이제 배도 보면 이제 실제 바다에서 저 정규군들하고 막 저렇게 해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건 둘 다 이제 그 화가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는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이사벨라의 잔인한 운명이여 뭐 저런 얼굴 잘하라 하는 이 카바티나하고 이제 카발레타 이중 아리아와 이 조국을 그리며 하는 이막사장에 나오는 이 작품들이 좋은 아리아고요. 이 린도르가 부르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며 내 영혼은 아직도 고통 속에 뭐 이런 그 아리아들이 굉장히 귀에 있고 또 아름답습니다. 무스타파의 베이스 아리아 내 마음은 벌써 불타오른다. 아주 코믹하고 이제 활기찬 그런 아리아죠. 그다음에 이제 7중창, 5중창이 나오는데 이 두 작품 다 이제 거의 전형적인 노시니의 그 완벽함이 이제 묻어 나오는 정말 멋진 아리아들입니다. 이런 아리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네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요, 이제 타이틀롤이죠. 안나 보니타디부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예, 굉장히 이제 그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사벨라 메조소프라노 역이고요. 사실 이 지금 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사실은 이 타이틀롤을 맡은 안나보다는 사실 일다르 그
아브드라 자코프 이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뭐 베이스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 코믹 연기가 거의 완벽하신 것 같아요. 아주 연기가 뛰어나고 뭐 물론 뭐 무대 감독이 지휘를 했는지 코칭을 받은 건지 본인의 애드립인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몸에 그 배인 무스타파 역으로서는 뭐 거의 제가 본 원탑이 아닌가 가장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그 무스타파의 여인 엘비라로 나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죠. 실제로 미모는 사실 주인공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요. 그다음에 이제 린도르 역으로는 그 에드가르드 로차라는 우루과이 분인데 실제로 이 역은 이 프로덕션의 이 역은 사실은 주로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맡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작품은 우리가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작품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배역인 타데오 역은 이제 파올로 루메치라는 이탈리아 분입니다. 아주 5분의 완벽한 성악가들이 지금 이제 앙상블을 이룬 거고.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무스타파라고 이제 알제리의 태수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엘비라라는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정식 부인이 있는데 이제 시들해졌어요. 실증이 난 거죠. 이 가부장적이고 또 뭐 이 당시에 이슬람은 뭐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엘비라를 그 뭐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엘비라를 두고도 다른 여자하고 얼마든지 뭐 결혼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풍습 아니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엘비라가 실증이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찾는데 이 새로운 여자가 이제 유럽 특히 이탈리아 여인에 대한 이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알제리 태수가 그 자기가 이탈리아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기존 부인 엘비라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린도르라는 이제 이 노예한테 이제 이 엘비라를 주려고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은 자신의 이제 해적 부하죠. 해적 두목인 할리한테 6일 안에 이제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뭐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할리가 운 좋게도 마침 이제 그 자기 남자친구를 찾아 헤매던 이제 이사벨라가 탄 이탈리아 여인이 탄 배가 뭐 다행히 그 알제리 해안에 난파를 합니다. 뭐 가서 이렇게 납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와서 난파가 됐으니까 이 얼마나 행운이 커요. 그 이사벨라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스타파는 뭐 이사벨라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해버리죠.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벨라가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3개월 전에 사라져버렸던 린도르라는 남자친구가 지금 여기 로에로 와 있단 말이에요. 우연치고는 굉장하죠. 이 이사벨라가 막 남자친구를 찾아 헤매는데 또 이사벨라를 짝사랑하는 이제 타데오라는 남자 하나가 따라와서 이제 삼촌이라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이사벨라와 삼촌 조카간으로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같이 있고요. 그다음 엘비라는 이제 줄마라는 이제 그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이제 주요 성악가가 이 극을 이끄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자, 연출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장피에르 폼네르라는 분인데 프랑스 분입니다. 지금 19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도 꽤 오래된 프로덕션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이 된 프로덕션인데 워낙 이제 작품이 좋으니까 지금껏 계속 지금 이 작품이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이제 영화 감독이고 그 프랑코 제피렐리와 마찬가지로 오페라 무비도 이렇게 만드시고 오페라 연출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했던 아주 실력 있는 분 같아요. 특히 이 모차르트 작품 해석에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 영화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지휘는 이분인데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작품을 2015년에 하고 한 3년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스페인 지휘자죠. 뉴욕 메트에서 타이스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자,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7분 가까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서곡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